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사업이 경제성 검토가 낮게 나오면서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폭탄을 막고 싶을 정도라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예상치 못한 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돼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의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가 보완을 요구했는데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물 건너갔습니다. 당초 구상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예비 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비시, 즉 비용 대비 편익이 0.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성은 낮게 나온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0.8이 안 나온 거군요. 그렇죠. 못 나온다는 얘기죠.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서 보류와 함께 광주시에 추가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다음 달 초에 확정되는 만큼 광주시가 추가로 요구한 353억 원의 국비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도 경제성이 낮게 나와서 사업 규모가 당초 8,300억 원에서 3,9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반토막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경제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사업을 더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KDI 용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편익을 잡는 방법도 재검토를 한번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광주형 일자리까지 넣어가지고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 광주의 최대 현안이 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직까지 호남의 예산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다. 오늘 호남의 시도지사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제발 예산 좀 지원해달라는 뼈있는 농담일 텐데요. 여당 지도부가 농담으로 들었을지 아니면 간절한 호소로 여겼을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 좀 달라는 호남 지자체장의 호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화답하며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차별적 정책을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사업의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호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자리를 해주시고 저희 3기 시도지사들을 앞으로 청해 주신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비 없이는 존치가 어려운 국제 수영대회를 집중 건의했고 위기에 처한 광주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 사업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 보성간 철도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동서 통합지대 조성 사업 등이 첫 삽이라도 뜨게 해달라며 여당에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전에 제기된 예산 폭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습니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지역 현안 예산을 끌어오기 힘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가 실제 지역 현안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먼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제공되던 이 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급식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국립인 전대 사대부중과 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대해서 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법상 인건비는 학교 설립자인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두 학교의 관련 예산 2억 7천여만 원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교육청의 갑작스런 결정에 학교와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예산 지원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예? 공립학교 학생들도 광주시 학생들이지 우리 세종시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내년도 광주교육청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데 이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사업비도 빠졌습니다. 한 달에 7만 원가량을 지원받으며 유치원 종일반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걱정이 됐죠.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시교육청 측은 열악한 교육 재정 탓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부채만 이렇게 늘려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다른 사업 중에서 줄일 거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반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과 유치원 예산을 예정대로 편성해 광주시 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부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M1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광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광주의 인연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영정 앞에 헌화 분향합니다. 방명록에 추모의 글을 남기며 애도와 함께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김 전 대통령 같은 그 민자를 위한 그 정신을 다 받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도 그 뒤따라줘야 되고요. 시청 안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정의와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광주 시민과 광주시 공무원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인 80년 5.18 당시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광주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광주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지방을 순시할 때 광주를 먼저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개최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 정부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서자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비엔날레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엔날레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첫 단추를 그 당시 꿰어주셨고 재임 기간 중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퇴임 후에도 5.18 묘역을 찾아 동백나무를 심기도 했던 김 전 대통령. 광주와 인연이 각별했던 만큼 지역민들의 애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노선 개편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주요 생활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30분 급행버스 노선을 개발하고 수원지구와 효천지구 등 신도심과의 접근성, KTX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개편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이 나오면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쯤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5, 60대 조카들을 엽총으로 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다쳤습니다. 조상묘 이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고흥의 한 시골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73살 박모 씨가 조카 2명에게 엽총을 쏜 겁니다. 총소리가 두 발이 연속으로 나왔고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에 총상 입으신 분은 약간 움직이셨고 총에 맞은 56살 작은 조카는 숨졌고 69살 큰 조카는 크게 다쳤습니다. 박 씨는 조카들을 향해 잇따라 총을 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도주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범행 지점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슴 부위를
정조전해가지고 고흥을 벗어나려는 그 나들목에서 검문 검색 중에 조상묘 이장이 친척 간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묘 이장과 관련해 조카들이 욕설과 폭행한 것을 참지 못해 차량에 있던 총을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묘지를 옮겼는데 누가 묘지 옮기라 그랬냐고 발로 채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뺨을 때리기는 때렸지만은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였습니다. 30여 년 전 서울의 한 총포상업자에게 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를 구속한 경찰은 무허가 총기를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담양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태국인 44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담양군 금성면의 한 사료 제조공장 내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또 다른 태국인 45살 B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개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내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12개 학교에 4천여 명이 지원해서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4대 1과 비교해 지원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500여 명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서진여고는 320명 모집에 152명만 지원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11개 나라의 연주자가 참여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식 개관을 앞두고 하나의 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각국 연주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국의 전통음악과 악기에 대해 소개하고 협업을 통해 아시아 전통음악을 알렸습니다. 공연에는 광주 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지켜보며 직접 악기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외 원조용 비축쌀 매입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공여용으로 쌀 3만 톤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쌀 전업농한테만 쌀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는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연합회에 쌀 매입을 추천했을 뿐이고 매입 대상자 중에는 농민회 회원도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